경제 전망, 뭐 지금 경제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면은 앞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외 변수들이 있는 만큼 그냥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수닥 경제도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제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선 금융 위기로 국제 유가와 증시가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오케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네요. 뭐죠? 가만히 있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으실 건가요? 저출산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오늘입니다. 뭐가요? 뭐가요? 둘째를 뭐 계획하겠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남편분한테 보내는 메시지이신가요? 네. 아니 근데 저출산 같은 거나 맞아요. 초고령화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 진짜 장기간의 계획을 짜야지 네. 이게 단기간에 맞아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러니까.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해 왔어요. 이번에도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 노력을 다하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선 정부가 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수출이 안 좋아졌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민간 소비가 다 죽었죠. 그렇다 보니 우리 경제가 안 좋고 기업 활동도 저조하고 그래서 무려 세금이 59조 원 정도가 세금이 적게 거쳤습니다. 요게 그거에 나타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의 약 10%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적게 거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적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정부가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기가 죽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적게 쓰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죽는 그런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확장적 정책이랑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한국은행이 오늘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미국은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건전기조 재정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면은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정 건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 경제가 더 건전해지고 안정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경제를 일단 먼저 살려서 경제를 살려놔야지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국민들이 오히려 더 안전해지거든요. 근데 쌤 2023년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상은 했지만 그래서 경제는 살려야 되니까 조금 재정 정책을 좀 확장적으로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저렇게 세금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겠네요.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이 통화 긴축, 재정 확장의 흐름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낸 인프라 법안 그리고 일자리 법안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이 전부 다 재정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경기를 부양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기술 혁신에 돈을 쓰는 거죠. 이처럼 지금 우리도 미래 먹거리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가야 될 시기인데 세수가 결손나고 긴축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 좀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총 지출 기준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6천억 원 늘었고 지역 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은 3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 투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5조 원이나 줄어서 17%를 삭감했거든요. 우와.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우주산업 기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줄였어요. 사실 지금 수출이 부진한 데다가 탈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곳에 좀 더 많은 돈을 쓰는 그런 재정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예. 자,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 필요해요. 노동개혁. 노동개혁. 그래서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네. 2028년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남았죠. 2%대로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하면서도 저성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급속한 고령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화하고 젠더 격차를 축소하고 그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60% 정도예요. 북유럽 국가,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에 여성의 고용률이 약 75%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격차가 무려 15%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다고 들었는데 여성의 고용률만 이렇게 좀 높여도 성장률 저하를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육아, 출산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올해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0.7? 뉴스에서 너무 맞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네. 0.7. 막 20만 명 이제 안 태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큰일이다. 15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요. 내년도는 0.6명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출산이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사실 육아, 출산, 주거 문제 이것이 총체적으로 동시에 해결돼야 돼요. 주거가 안정이 되면 결혼할 수가 있고 결혼을 해야지 아이도 낳고요. 그런 다음에 보육, 양육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엄마가 일하러 가는 것도 계속 갈 수가 있고 경력 단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거가 해결돼도 배우자를 못 만나면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왜 그쪽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참 카메라가 저쪽에 있는데. 대한민국 미안합니다. 예. 대한민국 미안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이놈을 매우 쳐라 옛날 같은데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적으로 수출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라면. 캘리포니아 알람블란 매운 지역에 라면. 있는 대형 마트입니다. 네. 저 고객들이 뭘 사고 있나요? 라면이요. 라면이요. 매운 라면 먹을 소라면이- 수 있어요? 컵라면. 네, 한국 라면을 사려고 카트에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와.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는 우리 라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2015년부터 라면 수출액은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너튜버들이 많이 먹어서. 맛있으니까 맞아요. 이거 이미? 맛있으니까. 희상 씨가 많이 먹어서? 먹방 콘텐츠. 내가 많이 두 먹어서. 개씩 먹어서? 우리 모두가 다 기여한 것인데요. 바로 케이크 콘텐츠 때문이에요. 맞네. 맞네. 영화 기생충이 한국 라면 열풍에 불을 지폈고 그 불씨를 키운 건 바로 BTS였어요. 라면 광고. BTS 멤버들이 광고도 하고 직접 먹는 모습도 영상에 담아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대시킵시다. 이처럼 K푸드, 네. K팝, K콘텐츠, 그리고 방위산업, 전기차 배터리,
이런 등 산업들은 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약진한 우리 산업들이거든요. 네. 그걸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여기 마카롱 말고 김치 한 포기만 갖다 주세요. 제가 김치 수출 산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밥도 한 공기 같이 케이푸드. 해가지고. 유빈 씨는 뭐 좀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그러면 디저트를 좋아하니까 한과 같은 거. 한과, 약과. 오, 우리나라에서 요즘 인기 있는 거. 김치와 한과.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요즘 약과가 또 대세잖아요. 장난 MZ에서. 아니거든요. 선생님 제가 관세청에서 들었는데 관세청? 관세청은 또 언제 가셨어요? 관세청은 왜 들었는데 잡혀갔어요? 어떤 여배우가 바른 립스틱이 한국 K 립스틱이 또 맞아요. 수출 상품으로 기여하고 두부도 또 세계 수출로도 많이 나간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두부요? 이렇게 진짜 컨텐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나 봐요. 야. 또 다른 K푸드 중에서 네. 미국에서 대박으로 팔리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김밥. 김밥. 냉동 김밥 즉석에서 만들어서 냉동해서 지금 멕시코 음식보다 오히려 인기가 더 좋다고 그래요. 건강하고 맛있고 무엇보다도 값이 싸요. 이처럼 현재 잘 나가는 분야도 보다 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 개발을 해야 추격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추격하는 것보다 추격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좋네요. 이 말씀 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잘하는 걸, 우리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살랑살랑 좀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닐까 하는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 미국 정치인이 지금 일본 대사를 하고 있는 람 임마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위기란 기존에 할 수 없던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위기. 자, 다들 한국이 고령화로 저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3% 경제 성장률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막혀있던 산업 생태계의 혀를 뚫어주고 기술 혁신, AI 생태계 고도화 등을 통해서 이 군부를 짚어주면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에 한국 경제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제발 봄바람이 좀 빨리 좀 오나 봄.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들으면은 그 기후 변화에서 그런지 겨울이 따뜻하던데 이 겨울만 따뜻하지 말고 우리 경제도 좀 따뜻했으면 맞아요. 우리 통장도 좀 따뜻하고 맞아요. 우리 마음도 좀 따뜻해졌으면 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K 컨텐츠에 앞장서서 우리들은 또 우리가 할 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이제 시간을 보니까 2023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이제 한 해를 매듭 짓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시간이 됐는데요.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좀 냉랭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온기 가득한 그런 이슈들 들려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한 해 동안 생각 함께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새해에도 반짝이는 선생님들 모시고 시대를 읽는 강연으로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류덕현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